맹훈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또 왔습니다. 네. 맹훈님은 평소에 그 네. 부동산 뉴스 기사를 자주 읽으시나요? 자주는 안 읽어요. 아, 그래요? 네. 요새 최근에는 읽으신 적 없으세요? 최근에 뭐 가계대출 네. 규제 방안 뭐 네. 그런 것들 좀 봤고요. 네. 그거 말고는 좀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요새 계속 보고 있는데 아, 네. 요새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거래 절벽에 네. 호가는 떨어지고 아, 심지어 서울 분양 아파트에 네. 미계약분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래, 청약 경쟁률, 네. 미분양, 세 개가 치네요. 네. 심지어 네. 매수 심리까지 꺾였다고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뭐 하락, 이건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네. 뉴스를 가지고 한번 네.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 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네. 청약 불패가 끝났다. 네. 지금 이제 서울 분양 아파트에서 미계약분이 나왔다라는 네. 뉴스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우장산, 네. 한울, H밸류 뭐 이런 것들이네요. 네. 미계약분 18가구 네.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네, 이거는 이제 미계약분이 나왔잖아요. 네. 아무리 나홀로 아파트지만 네. 이게 그래도 상승장에서는 나홀로 아파트도 오르잖아요. 오르죠. 네, 근데 지금 네. 청약 당첨을 포기했다는 거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나홀로 아파트는 언제 오르냐면 제일 마지막에 올라요. 네.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이유는 제일 맛이 없으니까. 네. 왜냐면 저기 저렴하고 좋은 게 많은데 네. 그것들부터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넘사벽이 되면 그 친구가 가격이 제일 마지막에 움직여서 너무 저렴해 보여요. 네. 안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친구가 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분양한 것들은 뭐 100세대도 안 되는 네. 그런 아파트들이고, 나홀로 아파트이면서도 사실 제대로 된 주차장도 거의 그냥 오피스텔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나홀로 아파트는 싼 맛에 사는 건데 네.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면 이게 그냥 맛을 한번 볼까? 어떤지. 네. 내가 이거 뭐 수박을 꼭 살 건 아닌데 네. 맛은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청약을 넣었다가 고민이 너무 되는 거죠. 네. 이걸 내가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야, 내 청약 통장이 또 날아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밤잠을 못 자고 제 생각에는 포기한 게 아닐까. 아, 근데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네.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고 네.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보고 우리가 이 현재 시장의 수요를 판단하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네. 헤드라인이 좀 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사실은 사실인데 네.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누가 봐도 입지도 괜찮고 브랜드도 괜찮고 대단지인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수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또 다른 뉴스입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제가 뉴스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고, 네. 금천구는 네. 4천만 원이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야. 실제로 하락한 거잖아요. 네. 뭐 물론 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지금 현재 가격을 측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부동산을 오래 공부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이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얼마예요에 답하는 거예요. 네. 뭐 호가는 14억에 나와 있는데 실제 실거래가는 11억을 찍었어요. 그럼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답하기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도 한 5억, 5억, 5억 하다가 네. 하나가 8억에 딱 찍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날 6억에 딱 거래가 되면 그럼 이게 하락한 거야? 뭐야 이게? 5억, 5억 하다가 8억하고 6억을 거래하면 네. 오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럼 2억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것들을 한 건의 거래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전반적인 어떤 가격 추이 네. 정도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은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현장 분위기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너무 급해가지고 뭐 한 사람 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물건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 네. 더 중요한 건 그런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실제 과연 그 매물들이 저렇게 또 저렴하게 나와 있을까라고 보면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 좀 크게 부풀려졌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또 다른 뉴스인데요. 네. 이제는 매수 심리가 아예 꺾였다라는 뉴스예요. 네. 이거는 심지어 수치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네. 도심권은 뭐 102에서 101로 떨어지고, 네. 서남권은 102에서 101로 떨어졌고, 서부권은 101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100.5에서 100.4로 떨어졌고, 네. 뭐 그 정도네요. 네. 일단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매수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과 네.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의 줄다리기의 그 팽팽함이 어떠하냐, 네. 그거를 지금 수치로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101이 뭐 100이 되고 네. 그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한 10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면 네. 70에서 8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게 90, 100이 되면 네. 너무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뭐 60, 뭐 70 밑으로 떨어지면 네. 그거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 이분들의 마음이 느긋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매 수급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거래 절벽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케이스는 거래 절벽은 거래가 안 되는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가 물건을 안 내놔서 네.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물건을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안 사줘서 네. 거래 절벽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과연 네. 어떤 상황일까? 여기 뉴스만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숫자만 나오니까. 네. 근데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물건을 이 사람이 안 내놔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세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여유로워요. 네. 어차피 포기했어요. 네. 이 가격에 살 거면 살고, 안 살 거면 사지 마세요. 그래서 되게 호가로 내놓는 거예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 주춤하니까 네. 그에 따라 한 1 정도가 줄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1 줄은 거거든요. 이게 물의 온도라고 보면은, 물의 온도가 100도 넘으면 끓잖아요. 네. 지금 물의 온도가 102도였는데 101도가 됐어요. 네. 괜찮은 거예요? 안 뜨거운 거예요? 뜨겁죠. 손 디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70에서 80 정도가 돼야지 된다. 그 정도 온도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 하잖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100이 넘는 수치들은, 네. 이거는 너무 매수가 하려는 사람은 많고, 네. 매도하려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네. 네. 여기 통계에서는 그 왼쪽에 있는 10, 20, 30, 100, 130,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네. 요새 기사들을 보면 네. 거래 절벽, 네. 호가가 내려갔다, 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불과 이런 기사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런 기사로 봤을 때 네.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네. 변곡점에 와 있다, 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많이 오른 건 맞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신문 기자면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기사를 쓸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떨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나 듣고 싶겠죠. 네. 그걸 들려주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통계 자료를 갖다 넣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학부생 때 통계학이었거든요. 네. 은근히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A사가 있고 B사가 있어요. 네.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잖아요. 막 뉴스를 내보내요. 우리 제품을 쓰면 뭐 사망률이 0.0000001%입니다. 근데 경쟁사 거는 0.0000002%입니다. 그래서 우리께 2배나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0.0000001%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그게 만약에 0.001, 0.002가 아니라 네. 0.0000005면 네. 100배, 1000배 차이 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주는 수치에서 오류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 통계를 갖다 붙이는 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다가 그냥
덧붙이는 양념 소스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사고 싶은 아파트에 네. 대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것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기사는 그냥 기사일 뿐. 네. 네. 너무 기사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저는 부동산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네. 더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부동산 공부를 할 때 도움되는 기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마지막 질문이 네. 사실은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이 네. 어떤 자세로 부동산 기사를 읽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답이 이미 나왔네. 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방해가 돼요. 일단은 제가 뭐 한 번씩 눌러보는 메뉴 중에 하나는 네. 네이버 누르고 네. 부동산 코너가 있어요. 네. 누르고 뉴스 딱 있거든요. 뉴스 누르면 이렇게 쫙 나와요. 네. 그 중에 한 50%는 광고성 뉴스도 많고요. 뭐 어디 분양합니다. 앞으로 막 아파텔이 막 뜰 겁니다. 뭐 자기 거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많고 그 외인 뉴스들은 그냥 제각각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헷갈려요. 오히려 네. 다 같은 말을 하면 또 다행인데 네. 자고 일어나면 또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부동산 학회 네. 뭐 그런 데 있어요. 네. 사이트가 네. 거기 가면은 뭐 석사 박사분들이 쓴 논문들이 있어요. 네. 차라리 그게 조금 더 도움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도움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한번 가서 부동산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다. 그것도 시간이 안 나면 차라리 전화라도 걸어서 요즘 집을 좀 사고 싶은데 매물이 좀 있나요? 그거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그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그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 달만 전화 걸어도 느낌이 확 올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딱 한 3-4번 네. 그럼 느낌이 확실히 와요. 네. 그게 훨씬 더 좋은 살아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기사는 그만 읽고 네. 실제 현장에 가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